북괴의 오물풍선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북괴는 북한 괴뢰의 줄임말입니다. 북괴가 우리에게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불꽃놀이도 아니고 오색풍선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풍선 구경을 시켜주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군사적인 공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북괴는 2024년 9월 19일까지 4,000개 이상의 그 풍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풍선이다 보니 무슨 지뢰나 폭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풍선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긴장했죠. 그런데 저기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긴장했다가 그러고 보니 거기에 돼지의 분변이 들어있었다. 쓰레기가 들어있었다. 뭐 그런 정도. 그래서 특별한 위험 요소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불을 나게 화재를 일으키고 또 기물을 파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2차례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며칠 연속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물풍선 공격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체념하게 된 겁니다. 왜 또 저렇게 됐을까? 그러면서도 그냥 대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나날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 그리고 국민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나쁜 일도 참고 또 참다 보면은 그러려니 하게 되듯이 이 경각심이 무뎌진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경계 의식이 느슨해졌을 때 북괴는 여기에 세균이라든지 화학물질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국민들이 덜컥 겁을 집어먹을 만한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24년 5월부터 계속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 국군의 발표에 따르면 북괴의 이 오물풍선 한 개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할 때 드는 비용이 대략 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겨우 10만 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진을 보면 하늘에 허옇게 떠 있는 그게 개당 10만 원이다.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듯이 김정은이 집단 그 북괴는 거지 아닙니까? 빈곤한 자들인데 이 오물풍선 공격을 개당 10만 원씩 해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퍼부었다. 지금까지 4천여 개로 공격을 했다.
그러면 장난삼아 하지는 않았겠죠. 이 4,000개를 계산해 보면 무려 4억 원, 30만 달러를 썼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김정은 집단이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볼 때는 와서 어디를 때려 부수든지 무엇인가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계속할까? 우리 한국인들이 그걸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정부도 그저 또 풍선이 날아오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이 이거 청소하느라고 이거 치우느라고 그리고 이거 분석하느라고 군인이 군 임무를 하지 못하고 청소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이게 목적이었는가? 그동안에 우리 군의 어딘가를 구멍을 뚫고 저들이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야 할 텐데 어떻든 이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중에 북계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북계가 무슨 자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을 하는가? 그리고 보니 러시아 군으로서 그야말로 김여정 말대로 러시아 군과 한 참호 속에서 러시아 군으로서 참전을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10월 8일부터 파병을 시작했고 1차 1,500명을 이미 보냈다. 10월 21일까지 12,000여 명을 파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계군 러시아군으로서 이제 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 여기에 파견을 했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 탈영 뉴스를 들었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이 탈영했다. 이 뉴스에서 참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 북한군, 러시아에 간 북계군 탈영 뉴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북계군이 우선 교관이 40명, 일반 병사가 아니라 교관인 것이죠. 교관이 40명이 가서 이 지역에 그 사건이 있었던 지역에 러시아군 쪽에는 군인이 5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풍선 사용법을 훈련시킨 겁니다. 특이하죠. 풍선. 고고도 풍선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쓰는 것인지 이 풍선 활용법을 훈련시켰고 러시아 군에서는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북계군에 대해서 현대 보병 전투 기술을 훈련시켰다. 이 내용이 한 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끝난 후 바로 그 북계군 18명이 탈영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고 이것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 이틀이 지나고 이틀 내에 전원 다 발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이유가
먹을 걸 제대로 안 줬다는 거죠. 식량 보급에 불만이 있었다. 이 대목에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웃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참 딱하다 이러면서. 어떻든 이 북계군 교관 40명은 전원 다 재배치됐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공격 작전에 참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북계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했는데 이 풍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러시아군을 훈련시켰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선 우리 한국은 어찌됐든 70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없이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 얼마, 또 얼마가 이렇게 직접 전쟁에 투입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이 북계군은 현대전의 실전 경험이 있는 그런 군이 되겠죠. 우리는 실전 경험이 있는 적군, 이 북계군을 상대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정은이하고 푸틴하고 서로 어느 쪽이든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같이 싸운다. 어느 쪽을 먼저 도우면 상대편도 가서 돕는다. 이런 약속을 했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이런 식으로 먼저 푸틴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실전 경험이 있는 적군으로 북계군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 역시 실전 경험이 있는, 현대전의 실전 경험이 있는 러시아군도 상대해야 하게 된 겁니다. 적군은 연합 적군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알아두고, 그러면 북계군 타령 뉴스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미리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계군이 러시아군에게 고고도 풍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그것을 훈련시켰다. 여기에서 이 북계의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쟁용이구나. 단지 풍선 한번 날려보자, 어디 한국에 쓰레기를 갖다 뿌려보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또 쓰레기 버리려고 러시아군을 훈련시켰겠습니까?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북계군은 러시아군을 이 풍선 무기 어떻게 사용할지를 훈련시킬 정도로 이제는 그 실력이 탄탄하게 쌓였다. 이것을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전 경험을 키운 것이죠. 이번에 북계군이 투입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 풍선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연습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풍선 무기는
한국을 공격할 때는 쓸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 한국도 이제 당연히 북괴의 풍선 무기에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지금처럼 전부 날아오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 하나도 날아오게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의 무기 앞에서 우리 한국 측의 인식은 어떠한가? 먼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24년 6월 12일에 이슈 브리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이야기가 그 기술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 풍선을 이용한 사람들이 이제 이 풍선에다가 생물학 무기, 화학물질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날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니까 이러한 북한의 대남 공격 작전, 이런 도발은 가능하다. 일단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라는 제한을 둡니다. 가능한데 그러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죠. 이유는 국방안보전략연구원의 이 글의 내용은 전략적 측면, 전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무기란 효과적일 때 쓰는 거다. 이런 논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느슨하게 봐도 되는 것인가? 처음 우리는 풍선이라는 것을 날려보냈을 때 저거 거의 공짜네, 바람에 실어서. 남이 볼 때도 저렇게 작은, 중국이 미국에 보낸 것처럼 저거는 기구다 이렇게 말할 정도도 아니고 작은 풍선을 그저 바람에 막 날려보냈을 때 과연 이것을 무기로 볼 것인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저거는 무기로 쓰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한 기준이 이겁니다. 생화학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썼을 때 LD50이라는 그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일정한 지역에 이 무기를 사용했을 때 여기에 노출된 인원의 50%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그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바로 LD50이라고 해서 이것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기로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LD50을 충족시키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보장이 안 되니까 북해가 이거 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풍선은 좀 그렇고 사실 드론으로 이런 공격을 한 사례는 지금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최근에 소형 드론으로 CS탄
이제 이런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 CS 탄 이거는 이제 최루가스라고 이해를 하면 될 텐데 드론에 실어서 이걸 뿌린 것이죠. 그러면 호흡곤란, 점막에 자극을 받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이제 이런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한 2018년경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그들이 이제 치고자 하는 그 적대 세력이라든지 그 지지층 자기들에게 저항하고 있는 그들에게 클로린이라는 것을 투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그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황록색 기체인데 좀 더 위험해 보입니다. 어떠냐 하면은 이 기체를 마시게 되면 폐에 들어가서 사람 몸에는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반응을 해서 폐를 자극해서 아주 고통스럽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분명히 위험한 그런 물질입니다. 이런 것을 뿌린 적은 있다. 그런데 드론으로 했던 적은 있지만 이걸 풍선으로 하기는 이 효과가 좀 떨어진다. 또 제대로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그 생화학 작용제 이런 거를 실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이 LD50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북괴가 안 할 거다. 북괴의 마음을 알 수는 없죠. 그러면서 내놓은 방안이 국민에게 이거 실어서 공격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다. 그러니 막연히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국민을 계몽하고 설득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북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쪽은 아무래도 소위 우파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쪽이겠죠. 뭐 아스팔트라든지 뉴라이트라든지. 그런데 이쪽에서 계속 하는 말은 이겁니다. 저 김정은이는 우리한테 덤벼들지 못해. 선전포고 못하고 전쟁 못 일으켜.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북괴가 가난뱅이여서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또 저 글로벌 사우스 또 항상 싸우죠.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돈이 많아서 더 탐욕을 부리느라고 하는 것보다 돈이 없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저쪽에 있는 것을 약탈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뺏어오자. 그런데 우리 한반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거를 반도막 내면 이 돈을 소멸시키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돈이 없고 한국은 돈이 있다. 그럴 때 이 김정은 집단이 원하는 것은 이거를
점점 깎아내리고 해서 같아지면 그러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핵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돈 있는 사람이 다 갖기로 하자, 돈 놓고 돈 먹기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돈을 남북 균등하게 평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돈 있는 우리 한국이 북한하고 저쪽하고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결국 이 평준화, 돈의 평준화는 잘 사는 쪽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북괴가 우리를 침략할 명분도 있고 가능성도 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슈 브리프에서는 이 북괴의 오물풍선 이게 심리전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화학 물질을 거기 실어 보내는 도구로서는 그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게 공격을 해봤자 사망률 50% 이 최저 기준을 충족 못 시킨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북괴의 풍선 무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죠. 크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것은 우리는 그저 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이니까 그 인접지역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도의 크기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이 실어 날라서 효과를 본다 하는 것도 그것도 또 그냥 집어 던져도 된다. 여기는 그렇게 보면 이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북괴의 풍선 무기에는 폭탄도 달 수 있고 생화학 물질도 달 수 있고, 그리고 드론보다 더 많은 양을 실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괴의 이 풍선 무기에 뭐 그런 생화학 물질 아니고 단지 밀가루를 가득 매달아서 공중에서 한번 뿌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제법 상당한 그 범위에 뿌려지겠죠. 그런데 그냥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인지 모르는 서울 시민이 그것을 보면 생화학 무기라고 생각하겠죠. 그 서울 시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북괴가 우리에게 풍선 날릴 때 한 개만 동동동 띄어 보내는 거 아니죠? 무더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하늘을 덮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밀가루, 풍선도 흰 풍선. 그러면 무엇을 떠올릴 것인가? 백색가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탄저균. 말로 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낄 겁니다. 이거 심리전 효과 만점이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심리전 효과를 노린다면 쓸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문제인가? 이 LD50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50% 사망하는 농도다 그랬으면 나머지 50%는 멀쩡하다고 이해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무기 투하이고 전쟁이니까.
50%는 화장터 행위고 나머지 50%는 병원 행위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망자 50%를 달성 못해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 시민이 1000만입니다. 1000만 조금 못 되죠. 이 중에서 50%가 죽는다, 한번 뿌리면. 그러면 500만 명이 죽는 겁니다. 가령 100만 명 있는 곳에 뿌렸다. 그러면 50만 명이 죽는 겁니다. 10만 명 있는 곳에 이러한 공격을 하면 5만 명이 죽습니다. 더 내려가 봅시다. 아주 좁은 범위, 1만 명이 있는 곳에 공격을 했을 때 5,000명이 죽는 겁니다. 5,000명은 병원에 실려가는 것이고. 자, 이럴 때 이게 50% 겨우 5,000명. 저거 5,000명도 못 죽인다면 저거 쓸모없다. 저게 무슨 무기가 되겠어. 이렇게 말을 못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0,000명 중에 5,000명이 아니라 1천만 명 중에 5,000명만 죽어도 서울은 패닉 상태로 됩니다. 우리의 군이나 정부는 국민이 죽는 것을 숫자로, 이렇게 퍼센트로 헤아리지만 국민에게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풍선 공격을 했을 때 서울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겠죠. 분당으로 가겠습니까? 더 멀리 가겠죠. 서울시가 텅 빌 겁니다. 그러면 서울만 갑니까? 경기 남부도 더 남쪽으로 피난 가겠죠. 그러면 도로가 막혀서 꼼짝도 못합니다. 피난도 제대로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 전체 인구의 반이 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질서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질 겁니다. 경제가 당연히 멈춰섭니다. 우리는 이런 북괴의 공격을 받게 되면 차라리 그 길로 쭉 통일이고 뭐고 북으로 진격하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피해를 줄이는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가 집행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는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대통령이 정의로워야 하는 것이죠. 정의의 편이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은, 저 정부에 있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며 행동한다. 심지어 근무 시간이 끝난 퇴근 이후 사생활의 영역에 들어가 있을 때도 이들은 가족보다 국민을 우선시하는 자들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눈앞에 확증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더러운 자들은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국민은 정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정부에 있는, 그게 집행정부든 입법정부든 사법정부든 이 세 개의 정부가 도대체 헌법과 법률과 주권자인 국민을 알고 있는지, 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계속되면서 사실 주권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개인인 국민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공의라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국민이 정부 저것들이 우리의 도구이며 우리의 일꾼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나가 싸워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국민에게 충실한 정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무원이, 국회의원이 제 머리에 든 무엇이 있다 하고 설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국민은 그 정부의 손을 잡고 나가 싸워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조금 더 한심하고 참 슬픈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작은 부탁을 하나, 작은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여기에서 국민 앞에 선서를 해 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조국은 대한민국이고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저 북괴는 우리의 제1주적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통일이 됐던 민족이 됐던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목숨 바쳐 싸우겠다고 공개 천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정치권도 여기에 힘을 합해야 하겠지만 북괴의 풍선 무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군사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